굴착기 현실과 미래. 굴착기의 시동이 켜지는 순간 하루가 시작된다. 그 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다. 기사에게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신호이고 사장에게는 하루를 버텨야 하는 의지의 신호이다. 대한민국 곳곳에서 굴착기들이 흙을 뒤집고 땅을 다진다. 도시의 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시골의 농로 정비 현장, 산골짜기의 배수로 공사까지 그 안에는 땀과 고단함, 그리고 미래에 대한 고민이 섞여 있다. 새벽 5시 경기도 한 작은 마을에서 김 사장이 굴착기 시동을 건다. 25톤 굴착기 한 대가 그의 전부다. 15년 전 빚을 내서 산 첫 굴착기는 이미 고철이 되었고 지금의 굴착기도 할부금이 300만 원씩 남아있다. 오늘 현장은 단독주택 철거, 하루 품삯 30만 원, 기름값 10만 원을 빼면 20만 원이 남는다. 그 돈으로 할부금과 보험료, 그리고 가족 생활비를 감당해야 한다. 현실은 쉽지 않다. 건설 경기는 흔들리고 기술은 발전하며 기사와 사장은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한다. 변화의 바람 앞에서 굴착기 업계는 기로에 서 있다. 전통적인 손맛과 경험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 선택이 이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에피소드 1점, 오늘의 현장. 시골 마을 좁은 농로에서 굴착기가 버킷을 들어 올린다. 흙이 천천히 쏟아지고 주변에는 다른 장비가 없다. 중요한 것은 기사의 손끝이다. 흙은 이렇게 들어야 무너지지 않는다. 물길은 이 각도로 파야 잘 흐른다. 이 감각은 책으로 배울 수 없고 경험으로만 얻는다. 이천에서 20년째 굴착기를 몰고 있는 박 기사의 하루는 새벽 6시부터 시작된다. 오늘은 농가 배수로 공사다. 폭 1m, 깊이 80cm의 물길을 300m 구간에 내야 한다. 단순해 보이지만 경사도와 물의 흠을 계산해야 하고 기존 농로를 해치지 않으면서 정확한 라인을 그어야 한다. 이 마을 지형은 내가 제일 잘 안다. 30년 전부터 이 일대 공사를 해왔으니까 박 기사의 말처럼 작은 현장에서는 지역에 대한 이해가 기술보다 중요할 때가 많다. 어느 집 마당이 약한지, 어느 구간에 지하수가 많은지, 비가 올 때 물이 어떻게 흐르는지, 이런 정보는 GPS나 도면에 나오지 않는다. 작은 현장은 여전히 손맛을 필요로 한다. 단독주택 철거, 배수로 정리, 농지 개간. 이 현장에서는 기술보다 경험이 우선한다. 좁은 공간에서 정밀하게 작업해야 하고 주변 건물이나 시설물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큰 현장처럼 넓은 공간에서 반복 작업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기술이다. 한국의 작은 현장에서는 오늘도 내일도 기사들의 손맛이 중심이다. 좁고 복잡한 공간에서 정밀한 조작은 결국 사람의 몫이다. 기술이 발달하더라도 당분간 소규모 현장은 손끝의 감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마치 숙련된 요리사가 레시피보다 감각에 의존하듯 굴착기 기사도 매뉴얼보다 경험과 직감에 의존한다. 하지만 이런 손맛도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은 아니다. 박 기사가 지금의 실력을 갖추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다. 처음 몇 년은 실수투성이었고 때로는 농가 담장을 무너뜨리거나 배수로를 잘못 파서 다시 작업해야 했다. 기계를 다루는 건 배울 수 있어도 현장을 읽는 눈은 시간이 가르쳐준다. 에피소드 2 흔들리는 발판.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한국 건설 경기는 불안정하다. 금리 상승과 부동산 침체는 대형 아파트 현장의 착공을 늦추고 지방 소규모 현장마저 일감이 줄어든다. 기사와 사장은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한다. 하루라도 더 불러주는 현장이 있으면 다행이다. 기사들의 말은 현실이다. 과거 건설 호황기에는 현장이 기사를 찾았지만 지금은 기사가 현장을 찾아다녀야 한다. 경쟁은 치열해졌고 품삯은 오히려 낮아졌다. 기름값과 부품 가격은 오르는데 수입은 제자리다. 김천에서 굴착기 2대를 운영하는 최 사장의 고민이 깊다. 작년까지만 해도 일감이 충분했는데 올해 들어 현장 연락이 뚝 끊어졌다. 지역 건설사들이 자금난으로 공사를 연기하거나 아예 취소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계획했던 아파트 단지도 절반으로 축소되고 사장은 더 큰 부담을 안는다. 장비 할부금, 보험료, 기름값. 일거리가 줄어들면 기계를 놀리는 날이 늘고 적자가 생긴다. 최 사장의 경우 굴착기 한 대당 월 할부금이 250만 원, 보험료가 80만 원이다. 한 달에 최소 1000만 원은 벌어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그 절반도 벌기 어렵다. 일부는 결국 장비를 팔고 현장을 떠나야 한다. 중고 굴착기 시장에는 매물이 넘쳐나고 가격은 계속 떨어진다. 10년 전에 1억 원 주고 산 굴착기가 지금은 3천만 원도 안 받아요. 그나마도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계속 떨어지고 있죠. 채불 문제도 여전하다. 공사가 중단되거나 발주처가 자금을 늦추면
피해는 현장 기사에게 돌아간다. 몇 달치 품삯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법적 대응을 하려 해도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작은 업체일수록 의뢰 입장이에요. 큰 회사 눈치를 보며 일해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해요. 부산에서 15년째 굴착기 사업을 하고 있는 윤 사장의 하소연이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인건비가 올라도 공사비는 그대로다. 오히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더 낮은 가격에 일을 따와야 하는 상황이다. 굴착기를 움직이는 기사와 사장의 발판은 경기의 파도에 흔들리고 있다.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받기 어렵고 미래에 대한 확신도 없다. 그래도 가족의 생계를 위해 그리고 다른 대안이 없어서 오늘도 굴착기 시동을 건다. 에피소드 3 기술의 그림자. 대형 건설사 현장을 보면 풍경이 다르다. GPS 자동 제어 장비, 원격 관리 굴착기, 반자율 시스템이 도입된다. 스마트 건설 기술이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같은 대기업 현장에서는 굴착기에 센서와 GPS가 장착되어 정확한 위치와 깊이를 자동으로 조절한다. 기계가 알아서 평탄화를 해주니까 기사는 조이스틱만 움직이면 돼요. 서울 강남의 대형 재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한 기사의 증언이다. 과거에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측량기사가 계속 확인하고 지시했지만 지금은 굴착기 자체에서 센티미터 단위로 정확하게 작업한다. 이런 기술 도입은 작업 효율을 크게 높인다. 실수도 줄고 재작업할 일도 없어진다. 하지만 도입 비용이 만만치 않다. GPS 시스템만 해도 굴착기 한 대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다. 대형 건설사는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지만 중소업체는 엄두를 내지 못한다. 하지만 현실은 양극화되어 있다. 소규모 현장에서는 이런 장비가 거의 쓰이지 않는다. 좁은 골목, 단독주택 철거, 농지 배수로 공사에서 고가, 스마트 장비를 쓰는 건 효율이 낮다. 투자 대비 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복잡한 기능이 작업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시골 현장에서는 아직 예전 방식이 더 나아요. 복잡한 전자 장비보다 기사의 경험과 감각이 더 중요하죠. 전북 정읍에서 농업용 굴착기를 운영하는 이 사장의 말이다. 실제로 농촌 지역의 소규모 작업에서는 첨단 기술보다 현장 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더 중요하다. 한국 굴착기 업계는 두 세상이 공존한다. 대형 현장은 기술 중심, 소형 현장은 손맛 중심이다. 그러나 기술을 무시할 수는 없다. 언젠가는 중소형 장비에도 기술이 적용될 것이다. 문제는 그 변화의 속도와 적응할 시간이다. 젊은 기사들은 새로운 기술에 상대적으로 개방적이다. 하지만 50대 이상의 베테랑 기사들은 변화에 대한 부담을 느낀다. 30년 해온 방식을 바꾸라고 하니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그 기술을 배우는데도 시간과 돈이 필요하고요. 기술 격차는 세대 갈등으로도 이어진다. 대형 현장에서는 젊은 기사를 선호하고 소형 현장에서는 경험 많은 기사를 찾는다. 결국 각자 자신에게 맞는 영역을 찾아야 하지만 그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에피소드 4 두 갈래 길. 굴착기 기사와 사장은 두 길 위에 서 있다. 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의 문제다. 첫 번째는 지금의 방식이다. 익숙한 손맛과 인맥으로 소규모 현장을 돌며 하루하루 이어가는 길. 충북 음성에서 18년째 굴착기를 몰고 있는 정 기사가 이런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새로운 기술을 배우느라 시간과 돈을 쓸 바에는 지금 있는 고객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낫죠. 정 기사의 고객 대부분은 지역 농민과 소규모 건설업체다. 서로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라 신뢰가 쌓여 있다.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면 꾸준히 일거리가 들어온다. 당장은 안정적이지만 경기와 기술 변화에 취약하다. 고객이 줄어들거나 기술 요구 사항이 높아지면 대응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준비의 길이다. 안전교육, 기술 습득, 장비 관리, 일거리 다변화. 경남 김해의 김 사장이 선택한 방향이다. 작년에 굴착기에 GPS 시스템을 장착했고 올해는 드론 측량 교육도 받았다. 처음에는 투자 비용이 부담됐지만 지금은 대형 현장에서도 일할 수 있어서 수입이 늘었어요. 김 사장은 아들과 함께 사업을 하면서 세대 간 역할을 분담했다. 아버지는 경험이 필요한 소규모 현장을, 아들은 기술이 중요한 대형 현장을 담당한다. 각자 잘하는 분야에서 일하니까 효율이 좋아졌어요. 아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워오면 저도 따라 배우고요. 하지만 준비의 길도 쉽지 않다. 힘들고 손이 많이 가지만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길이다. 기술 교육비,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 자격증 취득 등의 상당한 투자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투자가 언제 수익으로 연결될지 확실하지 않다. 기사와 사장은 선택을 미루고 싶어도 경기 침체, 안전 규제, 기술 변화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결국 선택은 반드시 내려야 한다. 문제는 정답이 없다는 것이다.
어떤 선택을 하든 리스크가 따르고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 결국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해야죠. 나이, 자본, 가족 상황, 건강 등을 모두 고려해서 현실적인 판단을 내려야 해요. 업계에서 30년을 버틴 원주의 한 사장의 조언이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변화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는 것이다. 시장의 흐름을 읽고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며 자신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에피소드 5 미래의 길. 앞으로 기사와 사장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업계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5가지 핵심 요소가 부각된다. 첫째, 기술 수용이다. 소규모 현장에서는 당장 필요 없어 보여도 대형 현장은 이미 기술을 쓰고 있다. 젊은 기사일수록 새로운 장비를 배우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기술이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능력을 확장시켜준다고 생각해요. 스마트 건설 장비를 도입한 대전의 한 업체 대표의 말이다. 구체적으로는 GPS 측량, 3D 설계 프로그램, 장비 원격 진단 시스템 등을 단계적으로 익혀야 한다. 한 번에 모든 기술을 습득할 필요는 없지만 변화의 흐름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지역별로 운영되는 건설 기술 교육센터를 활용하거나 장비 제조사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둘째, 안전의식 강화다. 사고는 여전히 많다. 안전을 지키는 기사와 장비만 꾸준히 선택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현장의 안전 기준이 더욱 엄격해졌다. 예전에는 대충 넘어갔던 일들도 지금은 철저하게 체크해요. 안전모, 안전벨트는 기본이고 작업 전 장비 점검도 의무화됐죠.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사고가 나면 복구 비용과 법적 책임, 그리고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크다. 정기적인 안전 교육 참여, 보호 장비 착용, 장비 정기 점검 등을 철저히 해야 한다. 셋째, 장비 관리 능력이다. 기름값, 정비, 보험료까지 계산해 운영해야 수익을 남길 수 있다. 관리가 곧 생존이다. 굴착기는 사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어려워요. 경험 많은 사장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효율적인 연료 사용, 예방 정비, 부품 교체 시기 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최근에는 장비 관리용 앱도 나와서 연료 소모량, 가동 시간, 정비 이력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넷째, 인맥과 신뢰다. 작은 현장일수록 입찰보다 사람 소개로 일이 이어진다. 믿음과 안전을 지키는 기사만 다음 현장에 불려간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 간의 신뢰는 여전히 중요해요. 전남 목포에서 25년째 굴착기 사업을 하고 있는 박 사장의 말이다. 좋은 인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성실한 작업, 약속 준수, 합리적인 가격 등으로 신뢰를 쌓아야 한다. 지역 건설업체, 설계사무소, 감리업체 등과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섯째, 일거리 다변화다. 농촌 기사라면 계절별 다양한 작업을, 도시 기사라면 철거 외 조경, 상차 작업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한 가지 일에만 의존하면 위험하다. 겨울에는 제설 작업, 봄에는 농지 정리, 여름에는 배수로 공사, 가을에는 수확 작업까지 해요. 강원도 춘천의 한 기사는 계절별로 다른 일을 하며 연중 수입을 확보한다. 다양한 작업 능력을 갖추려면 추가 교육과 자격증이 필요할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일거리 확보에는 유리하다. 결국 미래를 버티는 힘은 2가지다. 변치 않는 손맛과 다가올 변화를 준비하는 눈이다. 굴착기는 사람이 다루는 기계다. 기계를 어떻게 다루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기사와 사장의 내일이 달라진다. 샵샵 에필로그. 대한민국 굴착기 기사와 사장들. 하루는 땅을 파는 일이자 미래를 개척하는 일이다. 건설 경기는 오르내리고 기술은 변하지만 흙을 다루는 손끝의 감각과 안전을 지키는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그 변하지 않는 가치 위에 새로운 기술과 시스템을 얹어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굴착기의 엔진이 켜질 때 그 소리는 단순한 기계음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 가족의 생계, 그리고 내일을 향한 시작이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울리는 굴착기 엔진 소리는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소리이자 미래를 준비하는 소리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자. 하지만 기본도 잊지 말자. 기술과 손맛, 새로운 것과 전통적인 것이 조화를 이룰 때 굴착기 업계의 진정한 미래가 열릴 것이다. 그 미래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은 바로 오늘도 묵묵히 굴착기를 몰고 현장을 지키는 기사들과 사장들이다. 이들의 노력과 준비가 한국 건설업의 내일을 결정할 것이다.